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습니다. 사회부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그리고 정치부 이윤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백 기자. 체포영장 집행 시기, 그러니까 언제 집행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높았는데 발부 나흘 만에 오늘 집행에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지난달 31일인데요. 공수처는 그동안 영장 유효기간 안에 집행을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는 공개할 수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오전 유효기간을 사흘 앞두고 전격적으로 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는데요. 주말이 되면 집회 인원이 아무래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이 더 늘어나는 데다 교통 상황 등도 고려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관저에 공수처 검사들이 도착한 이후에는 새로운 소식이 아직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저 정문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이 제시한 절차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통령실 경호처 측에 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하면 이 집행에 응하게 되면 공수처 수사관들과 검사들이 관저 내부로 진입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검사와 수사관들이 피의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과 자신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윤 대통령에게 이를 고지하고 신병을 확보한 수순을 밟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사본 수령이나 기명 날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대통령실 변호인들은 도착하지 않은 거죠? 네, 오늘 오전에 변호인단에서 입장을 냈는데 관저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어디로 가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체포영장의 인치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일단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이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게 되면 그대로 석방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공수처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구치소와 공수처를 오가게 되거나 혹은 공수처에 머물면서 조사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정치권 입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야권 입장이 어떤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적법한 영장이라는 점을 좀 특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들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집행이 방해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 경호처를 압박하는 당 지도부 차원의 발언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경호처를 향해서 이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 마라.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해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위원의 경우 경호처 등 국가기관이 이 적법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거나 이 내란법을 비호한다면 이건 내란 동조 행위다 이렇게 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숙의 피의자의 사병이 아니다. 그리고 경호처 역시 직원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좀 강한 우려의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이윤우 기자 잠시만요. 지금 공수처, 경찰 그리고 그 병력과 대치 끝에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내부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에 진입을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윤우 기자 계속 이야기 이어갈까요? 여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권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 자체가 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변호인단과 좀 결이 비슷한 취지의 이 발언들인데요. 이 국민의힘이 이 체포영장 자체가 편법이고 꼼수다. 따라서 원천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를 적용을 예외로 한다라고 적시한 부분을 특히 좀 삼권 분립의 위배다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이 형사소송법 110조는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그리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의 책임자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부분인데요.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예외로 적시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공수처가 이 현직 대통령을 수사, 기소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란죄의 경우 경찰의 수사 권한이 있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꼼수다, 법치 파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 그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 윤 대통령이 그럼 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야 한다고 보느냐 이런 식의 좀 질문에 대해서 이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하다 이렇게 발언하면서도 다만 그 법이 적법해야 되고 그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집행하는 영장이 이번에 불법적이라면 이 네. 적법한 영장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좀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좀 탄핵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의 좀 그런 강도 이야기까지 높은 나오고 발언들도 있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와 경찰이 군 병력과 대치 끝에 관저 내부에 진입을 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내부로 진입을 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또 발부도 집행까지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 영장의 발부 사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서울 서부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헌문란의 폭동 혐의였는데요. 법원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18일과 25일 그리고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하면서 공조본은 30일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부지법은 체포영장 청구 33시간 만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공수처는 만약에 여러 사정으로 기한 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네. 경우엔 반환을 받은 뒤 다시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고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윤우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고 그리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수사기관 조사에 응하지 않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런 의견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요약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내란 혐의가 없어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도 자연스럽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네. 변호인단은 또 공수처가 군사작전을 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할 영장을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국 영장을 발부한 만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풀이가 되고요. 반면 공수처는 이번에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정리가 됐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합참이 밝히기를 공수처와 대치하는 부대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 부대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지금 대치하고 있는 부대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 부대로 밝혀졌습니다. 백 기자, 사실 대통령실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이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좀 물리적 충돌까지는 아니어도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정문을 바로 열고 들어가지 못한 것 자체가 이 저지가 일부 됐다고 볼 수도 있는 네. 것이죠. 그리고 집행이 시작된 상황인데 아직 관저 내부에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경호처는 어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공수처는 만약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등으로 입건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체포영장 발부 당일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부 경력, 그러니까 경찰 병력도 같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고려가 된 걸로 보입니다. 네. 네, 합참이 공수처와 대치하는 부대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이렇게 밝혔는데 경호처가 체포영장을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경호처의 경호 행위는 그 대통령 경호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활동으로 제한이 되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은 법원의 강제 처분 명령이고 영장 집행은 명령 집행 행위여서 생명, 그러니까 대통령의 생명,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는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이번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 밖의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요.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경호직원, 그리고 저기 맡고 있다고 하는 수방사로 추정되는 군부대 직원들, 그 군인들도 징계를 비롯해서 현행범으로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집행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CG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 기자, 공수처 수사팀의 이동 동선 먼저 1번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차량으로 1번으로 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2번으로 표시되는 체포영장 제시한 곳, 이곳이 바로 정문입니다. 앞서 특보에서 나왔듯이 관저 정문이 개방되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네. 이곳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이 관저 정문을 지나서 여러 게이트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내부로 향하는 동선입니다. 네. 여기에는 여러 게이트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현재 공수처 인원 30명 그리고 경력 50명 해가지고 총 80명의 인원이 들어간 상황이고 네. 현재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관저 내부, 그러니까 4번이죠. 4번을 시도하는 중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관저에 들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윤 대통령에게 이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고 네. 4번을 교부를 하고 그 내용을 읽어주고 그리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다음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불복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발부된 체포영장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이 영장의 효력을 정지해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는데요. 사실 체포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행이 되어버리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면 그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지가 핵심인데요. 네. 현재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한이 정지된 상황이어서 이 어떤 권한 침해를 당했는지 또 가처분 요건에도 부합하는지 지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가 오늘 안에 이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집행이 완전히 돼버리면은 이 가처분의 신청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각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시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공수처가 일단 관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집행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과정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다시 재집행 가능성도 있고 네. 만약에 기간 안에 집행을 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영장을 반환한 후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윤우 기자, 이번에는 대통령실 입장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실 아직까지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는데요. 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공문을 보낸 데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실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비서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면서도 이 비서실장은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네.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기자 잠시만요.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공수처가 관저 군부대 저지를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입니다. 네, 이 기자 이야기 이어주시죠. 맞습니다. 네, 앞서 속보에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요, 이 군부대 병력과 이 앞에서
대치가 있었던 것으로 좀 네. 확인이 됐는데요. 우선은 그 군부대에 관련해서는 이 대치하는 부대가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이렇게 합참 쪽에 설명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저 말씀드렸다시피 이 군부대를 저지를 뚫고 이제 저희가 앞서 CG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관저까지 향하는 네. 이 통로를 지나치면서 이 경호처와 대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저에서 가장 가까운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 정문 이제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요. 이 정문에서 우선 체포영장 제시한 곳 그 부분을 지나서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CG상으로 이 3번 통로를 지나서 관저를 향하는 길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군부대와의 충돌은 이 2번 앞선 정문에서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네. 이후에 관저로 향하는 길목에서 이제 우선 경호처와 어떤 충돌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는 지금 뭐 비서실장 앞으로 대통령 경호처를 좀 지휘 감독해달라,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공문 보낸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자체는 대통령 경호처를 현재 좀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뭐 향후 뭐 대통령 경호처에게 뭐 영장 집행에 협조해라, 협조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판단, 지휘 감독 권한을 내릴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저에 근접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성 기자, 네,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정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었고 지난달 30일 발부되어서 이제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관저에서 정문을 뚫고 들어가서 경호처 직원 그리고 군부대를 넘어서서 이제 관저 건물로 추정되는 그 내부로 진입하진 못한 상황으로 추정이 되고요. 현재 영장을 제시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특집 KBS 뉴스 부산공을 마칩니다. 새로 들어오는 소식은 KBS 뉴스 특보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